대기업 임원, 58세 조기퇴직 후 매달 생활비 280만 원. 남들은 모르는 은퇴 후 진짜 현실. 야, 너는 대기업 임원이었잖아. 은퇴하고도 여유롭지 않아? 요즘도 가끔 지인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여유롭다는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직급이었든, 어떤 회사를 다녔든, 은퇴 이후에는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거든요. 58세,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인생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회식도 없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도 이제 없습니다. 딱 남은 건 퇴직금 그리고 준비한 은퇴 자산뿐이죠. 그걸로 앞으로 최소 30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보기엔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절약하며 사는 은퇴자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매달 생활비 28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은퇴자의 리얼한 삶,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1. 28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가능해요. 단 전략이 필요하죠.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 기타 자산을 정리해보니 딱 이 결론이 나왔어요. 매달 280만 원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실 처음엔 불안했죠. 대기업 임원 시절 접대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렇게 쓸 일도 없습니다. 핵심은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전세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덕분에 월세 걱정 없이 살게 됐죠. 외식은 줄이고 집밥 위주로 바꿨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지출도 확 줄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철저하게 기록하면서 필요 없는 소비를 과감히 잘랐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 넘게 해보니 28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그 안에서 소소한 여행도 가고 여유도 챙깁니다. 2. 남편 퇴직 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배우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후배, 60세에 은퇴한 대기업 연구원 출신 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퇴직하자마자 이제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생각했대요. 근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남편을 마주하며 아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까지 말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충돌이 생기기 쉬워요. 결국 이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고 각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조금씩 회복해 갔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함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3.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은퇴자의 함정, 인플레이션. 세 번째 사례는 57세의 공무원 퇴직한 B씨 이야기입니다. B씨는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서 꽤 든든해했어요. 매달 250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딱 3년이 지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지? 바로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은 그만큼 올라주지 않아요. 게다가 병원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비 등이 예상보다 많이 들면서 결국 본인 자산도 갉아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부업으로 가벼운 일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금 하나만 믿고 준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꾸준한 재테크, 지출 관리, 건강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 나는 매달 얼마로 살 수 있는가? 허황된 기대 말고 현실 파악부터. 배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함께
오래 살아갈 동반자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충분히 대화하세요. 자산관리, 건강관리, 자아관리, 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과 내 정체성까지 챙겨야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본인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2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단, 미리 준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말이죠. 대기업 임원, 58세 조기 퇴직 후 매달 생활비 280만 원. 남들은 모르는 은퇴 후 진짜 현실. 최근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 생활 방식, 건강, 가족 관계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임원 출신의 은퇴자 사례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저 정도면 은퇴 후에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임원 출신 은퇴자들의 삶은 예상외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매달 생활비 280만 원으로 살아가는 58세 조기 퇴직자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진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28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은퇴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58세에 대기업 임원직을 내려놓고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소액의 금융자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니 매달 약 280만 원의 생활비로 살아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활동적이고 소비 중심의 삶에서 갑자기 절약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거 이전 서울 중심지의 고가 전세를 정리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해 주거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소비 습관 교체 외식과 편의성 소비를 줄이고 건강 중심의 집밥 위주로 생활을 전환했습니다. 지출 관리 철저와 가계부 작성을 습관화하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8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건강, 인간관계, 여가 활동을 모두 유지하는 균형 있는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핵심은 내게 맞는 소비 구조를 찾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2. 은퇴 후의 핵심 변수, 배우자와의 관계.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 전환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세에 은퇴한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은퇴 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아내가 심한 우울증을 겪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지내겠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아내는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던 공간에 낯선 생활자가 들어온 느낌이었던 거죠. 이 사례는 은퇴 전부터 부부간의 역할과 공간에 대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으니 같이 있으면 좋겠지라는 환상은 현실에서 갈등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리자면 은퇴 전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 서로의 기대와 두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것. 역할 분담 집안일, 취미, 돌봄 등 일상의 역할을 명확히 나눌 것. 독립된 시간 확보 하루 중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루틴을 만들 것.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의 위험성.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57세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 상담자의 경우 매달 25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3년 만에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있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증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예측이 어렵고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 부모님 요양비, 성인이 된 자녀 지원 등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물가 상승 생활 필수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연금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부는 부업과 소규모 재테크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수입 다변화 연금 외에도 소규모 임대소득, 배당 수익, 부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 대비, 자산 구성, 현금성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 유지 소비 기준은 과거 수입이 아닌 현재 자산 수명에 맞춰야 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은퇴 이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수준은 얼마인가? 기존 월급이 아닌 은퇴 후 자산과 연금 흐름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2. 배우자와 함께 그려본 은퇴 후의 일상 시나리오가 있는가? 은퇴 후에도 역할과 루틴이 있어야 관계 갈등과 무기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자산 구조를 갖추었는가? 은퇴 후의 자산은 쓸 돈이 아닌 지킬 돈입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58세 대기업 임원, 생활비 280만 원이라는 수치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 속에는 삶의 전략, 선택, 그리고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여 얼마가 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제한된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여유로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모아둔 저축을 어떻게 나눠 쓸지 고민하며 아마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우리가 미리 그려봤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특히 혼자 사는 60대 1인 가구라면 그 고립감과 경제적 부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현실에 부딪히면 단순한 생활비조차 예상을 초과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혼자 살아도 큰 걱정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더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엔 일이 없으니 그 생각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닫게 됐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 1인 가구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세 가지 사례와 교훈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 예상보다 더 큰 지출 외에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죠? 김씨 65세는 퇴직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을 합쳐 약 1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통장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큰 돈을 쓰지 않았어요. 집세, 공과금, 보험료, 그리고 식비만 있었는데도 생활비가 예상을 초과했어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며 병원비가 꾸준히 나갔고 혼자 사는 고립감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와 치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쳐 매달 적자 생활을 면치 못했죠. 교훈 은퇴 후에는 단순히 고정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문제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 생활비에 최소 2030%의 추가 자금을 여유 예산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고립 외로움을 돈으로 메우려 했어요. 이정희 씨 63세는 은퇴 후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일할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은퇴 후에야 크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카페에 가서 사람들을 보며 시간을 때우곤 했죠. 이정희 씨의 외로움을 달래는 비용은 매달 3,040만 원에 달했습니다. 외식비, 카페 이용료,
심지어 모임 비용까지.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돈을 쓰고도 외로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훈: 은퇴 후 고립감을 예방하기 위해선 은퇴 전에 인간관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커뮤니티나 취미활동 모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부족한 재정계획. 연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박영수 씨 66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지만 그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은퇴 후 깨달았습니다. 연금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 유지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내다 보니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보충하려 했지만 건강 문제와 나이에 따른 취업 장벽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차량을 팔고 생활비를 대폭 줄이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교훈: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크게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이나 대출 같은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비참함을 피하려면 현실적인 예산 계획. 은퇴 전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세요. 사회적 연결망 유지. 은퇴 후 외로움은 예상보다 큰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이를 해결해 줍니다. 새로운 수입원 찾기.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소득을 보충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라는 삼중고와 싸워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세워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명확한 차이. 은퇴는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인생의 한 챕터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소득에 의존하며 살아오던 습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고 그 결과 비참한 생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이 가져오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재정 문제. 연금만으론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70만 원, 직장인 연금까지 포함해도 150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식비 등으로 최소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갭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빚이나 자산을 줄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예를 들어 재택근무형 직업, 온라인 강의, 혹은 자격증 기반의 아르바이트 등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해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분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은퇴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고립. 혼자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은퇴 후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고립감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사회적 활동도 자연스러웠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라면 이 고립감은 더욱 심화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던 60대 어씨는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우울증이 심화됐습니다. 그 결과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립감을 예방하려면 은퇴 전부터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결책: 동네 모임,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특히 동호회나 취미활동은 좋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요즘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3. 건강 문제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건강. 재정이나 고립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은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1인 가구라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크죠. 한 사례로 65세의 B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거의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해결책: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반드시 실천하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일 걷기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 은퇴 후의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의 삶이 미리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차이로 극명히 갈린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은퇴는 재정적, 심리적, 건강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실천 팁. 자산 관리 플랜 세우기. 은퇴 후의 예상 지출을 면밀히 계산하고 최소 1년 동안 지속 가능한 자금을 마련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 혼자 살아야 한다면 더욱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세요. 건강 투자.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은퇴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50대 후반쯤 되면 막연히 생각만 해오던 은퇴 후의 삶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죠. 저도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정년퇴직이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년퇴직하면 뭐 할 거야?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 거야?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하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자유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함께 찾아오죠. 오늘 이야기는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이 퇴직금 5억 원을 모아서 과감하게 S&P 500에 투자하고 해외로 떠난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영화처럼 들리긴 하지만 투자와 해외 생활이라는 그림이 그리 쉽게만 풀리진 않아요. 화려한 기대감 뒤에 숨겨진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 해외에서의 삶은 정말 로망일까? 우리는 가끔 해외 자유여행을 멋있게 다녀온 사람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은퇴하면 저런 데 가서 살고 싶다 하고 꿈꾸죠.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정해진 출근 시간, 정해진 일과 얽매이는 조직 문화 이런 생활에 지쳤다면 은퇴 후 자유로운 해외 생활이 진짜 인생 이막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문제, 건강보험 문제, 현지 생활비, 문화 차이 등등. 이런 문제들을 대충 넘긴 채로 난 퇴직금 모았으니 해외에 가서 잘 살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례의 주인공도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5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을 해서 이제 은퇴한 후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S&P 500에 장기 투자에 두면 큰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야. 그 돈으로 해외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품고 떠났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사례 3가지 해외 생활의 현실과 건강, 그리고 은퇴 자금. 지금부터 소개할 3사람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은퇴 후 삶이라는 공통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 이 3가지 화두를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A. 미국에서 1년 살다 돌아온 이 과장.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명예퇴직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을 합쳐 5억 원 정도 만들었어요. 처음 계획은 이랬죠. 계획 퇴직금 5억 중 3억 원은 S&P 500 펀드에 투자, 나머지 2억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 목표 S&P 500에서 연평균 57% 정도 수익을 기대해 한 달 생활비 약 3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 실행 미국 서부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 미국에 가서 실제로 살아보니 생각보다 언어 장벽이 컸답니다. 관광 정도야 짧게 하니 괜찮았는데 막상 현지에서 집 계약, 자동차 구입이나 임대, 운전면허 교환, 은행 계좌 개설, 현지 커뮤니티 적응 등등 사소한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죠. 1년 살면서 이 과장님이 특히 힘들었던 건 의료비였어요. 가벼운 감기나 눈병도 병원에 가면 몇십만 원은 훌쩍 넘었거든요. 국내 건강보험이 그립더라는 겁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도 컸어요. 달러로 생활을 하려니 원화 자산이 달러로 바뀌면서 환율 영향을 직접 받았어요. 결국 1년 정도만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S&P 500 수익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생각해보니 해외에 가서 단절된 느낌으로 사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내가 잘 아는 곳에 지인들과 어울려 사는 편이 더 행복하겠다는 결론이었죠. 사례 B. 동남아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박 사무관.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정년퇴직한 박 사무관님입니다. 이분은 동남아,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이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은퇴 후 곧바로 떠났어요. 계획 퇴직금 5억 중 4억 원은 S&P 500과 글로벌 채권 펀드에 분산 투자, 1억 원만 현지 계좌로 갖고 이동. 목표 동남아 지역의 낮은 물가로 월 20만 250만 원 안팎으로 풍족한 생활. 실행 태국 방콕 근교에 월세를 얻어 살기 시작. 처음에는 매일같이 다양한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렴한 마사지 서비스를 누리며 오, 이거 너무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슬슬 외로움과 건강 문제가 떠오르더래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기 마련인데 현지 병원은 외국인에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의사소통도 매끄럽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또한 박 사무관님이 처음 예상했던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이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자잘한 문화생활이나 여행, 거기에다 계속 오르고 있는 현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니 결국 월 300만 원가량은 써야 넉넉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S&P 500 수익률이 매년 꾸준히 오르긴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잖아요. 심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박 사무관님은 아직까진 태국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해외에서의 편안한 점도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인생을 즐기는 중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파트 하나 마련해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C. 국내 정착을 선택한 황 국장. 세 번째 사례는 해외로 아예 나갈 생각조차 안 한 황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죠. 황 국장님은 59세에 퇴직금을 5억 정도 받았지만 이 돈을 대부분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넣고
일부만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계획 절반은 안전자산으로 굴리기,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분산 투자. 목표 월 배당 수익이 자소득 합쳐서 15만 200만 원, 기존 연금 200만 원 합산해 월 35만 400만 원. 실행 국내에서 거주, 집은 기존에 마련한 곳에서 편히 살며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해외로. 황 국장님은 본인을 큰 모험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래도 나름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지출 통제를 통해 월 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다고 보았고, 국내에서 의료 시스템과 국민연금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심적으로도 편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황 국장님이 강조하는 건 건강관리입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 운동 시간을 거의 내지 못했는데, 이제 은퇴 후에는 꾸준히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죠.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계신다더군요. 3.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해외로 갈 것인가, 국내에 머무를 것인가? 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깊이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재무적 안정퇴직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S&P 500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분산이든 각각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를 잘 파악해야 해요. 대박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작은 감기도 쉽게 무시하기 힘들어져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면 그만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와 외로움,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 함께 소통할 대상이 필요해요. 동호회든 교회든 지인들과의 모임이든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빠르게 피폐해질 수 있죠. 문화 적응, 해외에선 언어나 제도 차이 때문에 생각보다 사소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현지 통장 개설이나 비자 문제, 보험 문제 등등 하나하나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4. 그래서 현실은? 결국 58세 퇴직 공무원, 퇴직금 5억을 S&P 500에 넣고 해외로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어떤 분은 해외 생활에 딱 맞는 성향과 준비를 갖고 있어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막상 부딪혀보니 의료비나 외로움, 환율 변동 등 여러 난관 때문에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준비와 점검이에요. 해외 생활을 꿈꾼다면 일단 짧게 한두 달이라도 현지 생활 체험을 해본 뒤 장기 거주를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퇴직금 투자 역시 단순히 S&P 500이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표면적 정보만 믿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자산으로 나눠서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은퇴 플랜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야말로 늦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의 최적기이니까요. 5. 마무리하며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멋져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현실적 고려 사항도 만만치 않아요. 결국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와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챙기면서 또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면서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내가 진짜로 바라는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모든 분들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위 10%만이 알고 있는 은퇴 준비의 비밀.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은퇴 준비라는 주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행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위 10%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실천하는 은퇴 준비의 비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비밀 수입보다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은퇴 후가 편안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입니다. 상위 10%는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만 쓰는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사례 1. 김모 씨는 55세에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연봉도 꽤 높았지만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고정 지출에 쏟아붓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로 진입한 친구가 김 씨에게 해준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수입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은퇴 후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할 거야. 김 씨는 그 조언을 듣고 지출 항목을 재점검한 후 1년 만에 30%의 고정 지출을 줄였고 퇴직 후에도 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2. 두 번째, 비밀 투자보다 중요한 자산 관리. 상위 10%의 사람들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합니다. 투자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은퇴 후에는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2. 이모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 그의 자산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씨의 친구는 안정적인 자산 분배 전략을 실행하며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보다 안정적인 채권과 연금 상품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의 친구는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수익률보다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3. 세 번째, 비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계획한다. 상위 10%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구조를 철저히 계획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할 변화, 일상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에 공을 들입니다. 사례 3. 정모 씨는 50대 후반에 이미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만 다니며 쉴 틈 없이 살았지만 은퇴 후에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새로운 직업을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취미로 시작한 목공을 배워 은퇴 후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입도 얻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상위 10%가 다르다는 것은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갈지를 미리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이런 비밀을 실천에 옮긴다면 상위 10%처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 10% 은퇴 준비, 그들의 전략을 당신도 따를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상위 10%의 은퇴 준비 비밀은
단순한 재산 관리 이상의 철저한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더 깊이 파헤쳐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소득만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가짐, 습관, 그리고 지출 구조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상위 10%의 비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구어체로 친근하게 풀어내겠습니다. 1.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많이 벌면 은퇴 후가 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상위 10%가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을 벌지만 매달 8천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과 연봉 5천만 원을 벌지만 2천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 누가 더 은퇴 후에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상위 10%는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예시. 이모 씨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가족 해외여행,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등으로 많은 지출을 했던 그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고 명품 대신 실용적인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0년 동안 쌓인 저축으로 은퇴 후에도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관리하라. 은퇴 준비는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10%는 투자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마련하죠. 흔히 은퇴를 준비할 때 주식으로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시. 김모 씨는 은퇴를 앞두고 주식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왔기에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은퇴 직전 큰 주식시장 폭락으로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와 달리 친구 이모 씨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채권에 투자해왔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배당금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평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3. 단순히 은퇴 후의 자산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도 계획하라. 상위 10%가 진짜로 잘하는 것은 은퇴 후의 삶 자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쉬게 되면 무료하고 공허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취미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예시. 정모 씨는 60세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오랜 취미였던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그림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가치를 이어갔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4. 소득을 다각화하라. 상위 10%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소득 다각화입니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배당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을 갖고 있어야 경제적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퇴 후에 하나의 연금에만 의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더 나을까요? 상위 10%는 연금 외에도 배당주,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여러 소득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예시. 김모 씨는 퇴직 후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취미였던 재봉틀로 작은 소일거리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매달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소형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을 얻으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상위 10%의 은퇴 준비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더 철저하게 계획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만들며 은퇴 후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 당신도 은퇴 후에 불안함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상위 10%의 비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